단통법 폐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런데 한테만 이득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9년차 폰파리 윤상혁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폰파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통법은 철저하게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거나 혹은 적립 형식으로 받은 돈을 안 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거든요. 핸드폰 단통법 이전에는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할인을 판매점의 리베이트로 해결하다 보니까 고객 유지 기간인 6개월만 지켜주면 책임 소재가 판매점에도 없었거든요. 통신사는 2년 동안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갔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돈을 물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단통법이 생겨나면서요, 모두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고객을 위해 지원금을 쓰게 되었다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위약금의 부담감은 고객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의 부담감을 안고 계속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신사 이탈률도 떨어지고 24개월째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통신사는 추가적으로 태블릿도 끼워주고 인터넷 TV 36개월 약정을 걸어서 더 싸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통신사 이탈률을 더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즉 단통법은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모두가 싸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인 거죠. 그런데 단통법을 만들면서 통신사가 본인들이 할인을 해준 만큼 다시 돈을 돌려받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금 통신사가 손해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단통법이 없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10년 전에는 서류 접수도 팩스로 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다 가능한 시대인데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고객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해주면 좋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온라인에 특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과열도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좋게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웨이팅도 앱으로 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단통법 폐지가 유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된다면 고객한테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객 중에서도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가에 사더라도 그나마 할인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정보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정보의 비대칭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고객님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택시 콜입니다. 요즘 택시를 손 흔들어 가면서 잡으시는 분들은 보통 없으시죠. 제가 시골까지도 아니고 어느 지방으로 갔는데 짐을 한 보따리 든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위험하게 서 있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1시간 넘게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전부 다 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잡아드렸는데 결국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누구에게는 뻔한 정보들이지만 결국 단통법 폐지를 하면 오히려 누구에게는 뻔한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접하기 어려운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택시야 5,000원 만원 하는 서비스지만 핸드폰은 금액 단위가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사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어떻게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통법이 없어진다는 건 그냥 완전 폐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단통법이 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비자가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통신 3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통법이 욕먹는 이유는 단통법의 취지와 다른 세부 규칙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초창기에는 몇 년 동안 지원금 상한선을 놨었습니다. 공시지원금 최대 30만원. 경쟁 출혈을 없애자고 나온 단통법인데 왜 3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한해 놓은 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통법이 2017년 상한선 폐지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원금 50만원 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통신사가 그냥 50만원 시대를 열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요금 개편을 했습니다. 필요도 없는 고가 요금제를 만들어서 6개월 유지하도록 만들었죠. 단통법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그걸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폐지입니다.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아비규환일 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판매점과 대리점, 직영점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판매점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 성지처럼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폐지가 된 초기에는 대리점, 직영점이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진짜 아무 정보에도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들만 상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 계정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없어졌다가 다시 비슷한 걸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TV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TV 쪽은 단통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품고시제라는 걸로 지금 시장 과열을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경품고시제처럼 운영하게 되면 양지와 음지가 또 나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상한선을 잡아놓을 거면 진짜 어쩌면 공시지원금이 있었던 단통법이 고객을 지켜주는 시대였을지도 모르죠.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그냥 통신사는 어떻게든 돈 벌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든 내는 돈을 줄이려고 많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오늘은 단통법이 폐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단통법이 완전 폐지되기보다는 부분 개정 혹은 폐지 후 단통법과 비슷한 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단통법이 어떤 방식으로 폐지가 되더라도 최대한 고객님들이 싸게 핸드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대폰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